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여름 날씨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정말 더워가지고 네. 비 소식이 조금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주말에 비 소식 네. 있긴 한데 기온은 이제 계속 높은가 봐요. 일요일에는 뭐 28도까지 오른다라는 예보도 있던데요. 맞아요. 자, 건강 관리. 일교차도 좀 크고요. 그렇죠. 네, 신경 비가 쓰셔야겠어요. 내리면 햇빛이 네. 그립고 햇빛이 쨍쨍하면 비가 그립고 네, 사람이 참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의 날씨는 늘 이렇게 좀 맑음이길 좀 바라고요. 요즘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책 읽는 시간, 네, 맞습니다. 또 어린 시절로 추억을 좀 빠져보는 또 잠깐의 이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마력이 있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책으로서의 떠난 그렇죠. 여행. 네, 재미있는 저희가 5월에는 책을 좀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보물섬이죠. 보물섬. 이번 한 달 5월달 여러분과 함께하고 아동문학의 틀을 깨어버린 무척 네, 흥미로운 책이다라고도 맞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셨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보물섬 이야기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책 속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물섬이 이제 모험 이야기만큼 보물섬을 탐험하듯이 음. 작품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탐험하듯이. 네, 특히 네. 눈길을 잡는 장면 중심으로 네. 한번 떠나볼까요? 어머, 오늘 나름 또 개인기 준비하셨네요. 그래요. 보물섬 타고 우리 한번 상상해보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죠. 떠나는 그런 재밌는 여행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구절, 어떤 구절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빗장을 걸었고 우리는 선장의 시체가 있는 집안 어둠 속에 서서 잠시 가쁜 숨을 골랐다. 이윽고 어머니가 바에서 초를 가져왔고 우리는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선장은 우리가 두고 떠났을 때 모습 그대로 두 눈 뜨고 한 팔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 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네. 선장이 죽었어요. 음. 선장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이 검은 개라는 선원이 검은 딱지를 주었는데 이 검은 딱지는 해적들 사이에서는 뭐 직무 정지 명령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선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뜻인데 이걸 받고 나서 선장이 계속 이제 럼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초조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급성 뇌일열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반값을 못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값을 받으려고 선장의 방에 들어가서 네. 뒤적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네. 뭔가 사건의 시작, 사건의 결정적인,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이 선장은 죽었지만 또 입장에서는 방주인 입장에서는 또 네, 반값을 맞습니다.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예, 뭔가 그렇죠. 기적이는 그런 모습들 상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업소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거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소문이라도 나면 또 현실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되죠.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네. 본다는. 그렇네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 아동 문학이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맞아요. 책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우리도 좀 들어요. 장난치면서 뭐 죽어란 말, 뭐 기뻐 죽겠어, 좋아 죽겠어 이런 말 죽는단 많이 쓰는데 하죠. 네. 이 작품에서는 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예, 그런데 네. 어린이들도 사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조카도 5살인가 6살 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능이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지금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호킨스 주인공과 네. 이 어머니의 성격이 잘 보여지는 구절인데요. 그래요. 주인공 예. 가족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속삭였다. 차에 차양을 쳐라. 창에 차양을 쳐라. 짐. 놈들이 와서 밖에서 지켜볼지도 모르자니. 내가 차양을 치자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저 시체에서 열쇠를 꺼내와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만진단 말이냐. 어머니는 말하면서 흐느껴 우는 듯 했다. 네, 저는
이 울면서도 네. 어쨌든 반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영국 어머니의 캐릭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아, 무서워 정말 죽겠는데, 네.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네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음. 좀 닮아 있어서, 그쵸. 그래야 돈을 받아야 우리 또 네, 주인공 그렇습니다. 주인공 예, 네, 키우죠. 좀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예, 전 네. 세계 어머니는 서로 이제 통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해적의 방을 그 해적 선장의 방을 뒤져서 밀린 반값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어. 막 문을 벌컹벌컹 열려고 그랬어요. 어머, 흥미진진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네요. 처음에는 막 영국 금화, 뭐 스페인 금화 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영국 금화만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유포로 싼 꾸러미를 든 채로 그냥 집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와 주인공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뭐 보지도 않고 꾸러미만 딱 들고 왔는데 그 꾸러미 안에 아, 보물섬 지도가 있었던 거죠. 짜잔. 네, 그때부터 짜잔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주인공 손에 우연찮게 이 해적들의 보물섬 지도가 손에 들어오면서 뭔가 이게 네, 발견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맞습니다. 서두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네. 지금 해적들은 보물섬 지도를 가질 의도로 이 벤보우 제독 여관에 아, 찾으러 온 예, 거네요. 찾으러 왔는데 이 짐과 어머니는 그 보물섬 지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죠? 단지 여관비, 밀린 여관비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네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증폭이 흘러가네요. 되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이 행동은, 이 의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행동은 이 무리들을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데요. 네. 예, 그 장림산의 퓨가 나와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해적이다 보니까 거친 작업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눈을 잃기도 하고, 이제 악역 같은 경우는 다리를 잃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장림산의 퓨가 막 이제 부하들을 독려하고 막 때리고 하면서 빨리 찾으라고 하다가 흥분하다가 부하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가버리는데 그때 맹렬히 달려오던 마차에 치여서 이 음, 퓨가 치여 죽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 지도를 들고 의사인 리부지 선생에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리부지 선생과 옆에 대지주 테렐로니씨가 이 보물섬 지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보물섬 원정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 지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원정대를 결성해서 네, 맞습니다. 보물을 찾아 떠나게 되고 이 보물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밀린 여관비를 받으려는 이런 행동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보물섬 원정대까지 깨운 건데 이 문화 욕심꾼이 생각하는 이 엄청난 마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좀 단순하고 흔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사건 안에 일단 짐의 호기심, 짐이 이제 선장의 방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밀린 여관비를 받으려는 어머니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어린이의 호기심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욕망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 역시 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리부지 선생님은 이제 의사이자 치안판사인데 지식인을 상징하고, 네. 그리고 대지주 트렐로니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후원자, 이제 배도 사서 주문하고 선장도 고용하고 원정대를 꾸밀 때 이제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든든한 후원자 스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평범한 시민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팀을 이룰 때 아, 세상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대단한 들면서 원정대가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소박한 맞아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그 진짜 히어로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소박한 우리들이 네, 이 맞습니다. 또 영웅이 되는 네,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세상을 그분들이죠. 바꾸는 건 우리다. 평범한 네. 사람들이다. 대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아동 문학이지만 또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오승주 작가가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생각 좀 네, 줍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과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담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진짜 만약에 이 주인공
보통 짐하고 어머니가 이 죽은 선장의 외투를 뒤지지 않았더라면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예, 않았겠죠. 겁먹고 두려워해가지고 네. 가만히 벌벌 떨고 있었다면 그냥 영문도 모르게 맞아, 현실 예, 안주했다면. 해적들이 와서 강도짓을 하다가 혹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보물이 또 그 해적의 손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요. 예, 그리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야말로 어떤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거야말로 보물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의미로 오늘 네. 또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고, 또 좋은 구절도 추천해 주시잖아요. 어떤 구절인가요? 네, 좋은 구절은 이제 트렐론이 대지주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욕망인 보물섬 정신을 좀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다 말고 내가 말했다. 레드루스, 리브지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대지주나리가 결국 다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사냥터지기가 투덜거렸다. 글쎄,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대지주나리가 리브지 선생님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 대지주나리가 네. 리브지 선생님한테 보물섬 지도를 짐이 가져올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하. 짐의 보물섬 지도를 직접 확인하고 네. 이제 흥분하게 되죠. 모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해적들의 귀에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짐은 그걸 우려했는데, 근데 해적들의 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이제 뱃사람이라든지 맞아, 뭔가 결성돼야 되잖아요. 예, 함께 그렇죠. 보물섬을 이런 찾으려면. 잔치가 벌어지면 이제 악역이라든지 착한 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사건이 이 마을의 장안의 화제가 됐을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공론화가 아닌가. 그럼 파급력.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같이 공론화돼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뭐 네. 흔히 말해서 나쁜 일은 이제 서로 나눈 반이 되고, 예, 좋은 일은 또 예. 배가 되고. 예,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의 상태를 계속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트렐로니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호기심도 있고 평범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력도 있으니까 네네. 이 성격을 더 잘 말해주는 것 같고 긍정적인 그렇죠. 네, 여론 형성인 거죠. 맞죠. 리브지 선생님은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트렐로니 씨는 절제를 하지 않고 선장에 대해서도 되게 오해를 해요. 선장이 되게 유능하고 굉장히 또 전략적인 사람인데 깐깐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장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로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 서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서로 맞아요.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럴 거야 하고 속앓이만 하다 보면은 또 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긍정적인 여론 형성. 네, 무척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 대목을 골라오셨고, 그러면 보물섬 정신이라는 말 해주셨는데, 그 말도 오늘 인상적입니다. 자, 이에 어울리는 우리 논의 한 구절도 같이 전해주셔야죠. 네, 노노의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호향 사람과는 말을 섞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동네 소년이 공자 학당을 찾아오자 제자들이 대략 난감이었다. 공자가 말했다. 그가 찾아온 것을 대견해 하는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하게 구느냐? 사람이 성의를 다해서 찾아오면 그 점을 인정할 뿐이다. 그러니까 호양이라는 마을 사람들은 좀 나쁜 소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이 말을 하기도 어렵고 또 성격도 나쁘고 네네. 또 말하는 것도 좀 안 좋게 얘기하고 해서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호양 사람들하고는 말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여기 있던 소년이 공자에게서 배우겠다고 와서 이제 공자에게 물음을 청하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 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거 선생님 호양 소년을 받으면 평판도 안 좋아질 건데 왜 그러실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그걸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이제 쏘아 붙이는 거죠. 그러네요. 역시 공자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이라 이런 것까지 다 들춰내면 사실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짐이 트렐로니 씨가 떠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소문은 소문일 뿐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참 오해하는 경우 참 네,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대화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화를 안 하면 자기 혼자만 상상하게 된다고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동문화 이 보물섬과 이 공주의 논어를 이렇게 콜라보해주시는 오 작가님, 역시 문학 욕심꾼이십니다. 아, 네. 제가 논어에 미친 사람이어서 예, 네. 모든 세상의 일을 논어의 언어로 좀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동서양이 지금 함께 좀 맞습니다. 교류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물섬 이렇게 또 그 안에 나왔던 내용들 이야기를 네. 통해서 또 우리 세상과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이 보물섬 마지막이에요. 네, 어느새 마지막이다. 벌써 마지막인데 시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